네. 자, 오늘은 이제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파트라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요 규칙성이라는 건요, 이제 구조를 살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단위체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각 물질별로 그게 어떤 규칙으로 결합을 하는지만 알아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요. 여기 지각 구성 물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배우냐면, 자, 규산형 광물 배운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앞선 시간에서 저희가 이제 지구, 원시지구 형성될 때, 뭐 규산형 광물이다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규소랑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한 광물, 규산형 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생명체 구성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물론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이 결합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 것이고요. 이 핵산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DNA랑 RNA 차이점이 뭔지도 개념만 잠깐 보는 거예요. 우리 원래 샤가프의 법칙이라든지 코돈도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개념이 어떻다? 자, 이런 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각 구성 물질인데 앞서 말했듯이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규산형 광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리뷰해보면요. 요 생명체랑 지각이랑요. 그 구성 원소 질량비를 우리가 살짝 배웠었거든요. 그때 문제도 다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하는 겸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이 원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외운다? 자, 산, 탄, 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O, C, H 이게 있다라고 그냥 아시면 되고요. 대소관계는 산탄수 이순서입니다.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 규, 알이거든요. 이제 4위가 철인데 철을 아시면 좋고 사실 몰라도 크게는 상관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소, 규소까지 아시면 되고요. 알루미늄은 곁다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이 CH5가 많다.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각 같은 경우에 규산형 광물을 이루고 있는 O랑 그 SI, 산소랑 규소 요거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거 띄워놓고 계속 할게요. 요거 질량비를 좀 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규산형 광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생명체 많이 이루고 있는 물질 크게 두 가지 배운다고 했잖아요. 단백질이랑 핵산 배운다고 했는데요. 근데 뭐 하려고 하냐면 얘네들을 이루는 구성 원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냐? 이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에 방금 언급했듯이 요 SI랑 O, 자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막 촌스럽다 이렇게 막 외우거든요.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냥 외울 수 있잖아. 촌스. 그래서 초, NS 이거 아시면 되고요. 핵산 같은 경우에는 촌스럽다 이제 다음에 뭐 촌피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촌스러운 게 아니라 요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에는 SI랑 O 요거 있다가 사실 더 중요한 거고요. 단백질이랑 핵산 보시면은 요 CH5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 생명체에 원래 많은 구성 원소니까 이런 구성 원소로 되어 있다를 아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요 정도죠. 이렇게 알고 나시면 이제 옆으로 또 오셔가지고 이제 규산형 광물을 좀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요 기본 단위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산염 사면체가 이제 기본 단위체가 되시겠고요. 오늘 중요한 게 기본 단위체의 구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가 좀 궁금해야겠죠.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 구조를 잠깐 그려보면요. 규소가 이제 중앙에 있고요. 위아래 양옆으로 이제 산소가 이제 삼연체 모양을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규소 같은 경우에는 14족 원소이시기 때문에 결합선이 4개가 결합해야지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요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요. 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족이기 때문에 결합선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그래서 2개가 결합을 하여야만 하는데 보시면은 산소는 하나씩만 결합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옥텟을 만족하려면요. 전자가 하나씩 모자란 상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전자가 이렇게 이제 산소한테 붙는다라고 하시면요. 산소는 원래 갖고 있는 전자보다 하나씩을 더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산염 삼연체 같은 경우에는요. 4가의 음이온으로 이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는 이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잖아. 광물이 막 전기로 찌릿찌릿해요?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광물은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만 템포를 낮춰보면요.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이제 4-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이제 중성임을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 그러니까 여기 결합할 것들의 종류를 좀 정리한다면 이 규산염 광물 구조의 규칙성을 좀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 알파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양이온들이거든요. 당연하지. 이게 지금 음이온이니까 양이온 붙으면은 정기적으로 0이 될 때죠.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철 이온이라든가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게 붙으면 깔끔하게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e2가 있으니까 Fe2, SiO4 뭐 이런 거 만들면은 이거 광물이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번째는 뭘까요? 2번째. 요게 4-인데 양이온이면 그냥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번째는요. 규산염 삼연체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얘 어차피 음이온인데 음이온 결합해요? 이게 아니라 요 위에다 그릴게요. 자, SI가 있고요. 여기 주변에 거 좀 생략을 할게요. 얘가 지금 결합선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래서 주변에 규산염 삼연체랑 요 산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결합했다 해봐요. 그러면 산소는 지금 하나가 날라갔지만 이 산소는 행복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할 산소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고 산소 하나를 공유시켜서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산소 공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양이온 결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는 이게 좀 중요하고요. 이 공유를 어떤 구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가 종류가 나뉘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일렬로 가는 애가 있을 거고 이 위아래 막 다 부는 애가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를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 제가 그 규산염 삼연체가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구조가 나뉜다, 종류가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먼저 보지 마시고 여기 독립형부터 여기 망상 요까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자수 B랑 좀 엮어가지고 해볼게요. 독립형부터 보시면요. 이게 보면은 그냥 삼연체 하나씩 다 돼 있어요. 그래서 SiO4 4-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구조엔요. 지금 양이온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냥 Si랑 O만 표현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삼연체를 보시면 원자수 B가 그냥 Si랑 O가 1대4죠. 그러니까 결합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일 거다. 이게 뭐예요? 직관적으로 이해가죠? 독립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옆으로 오셔서 이 단샷을 하나 해보면 이제 이게 확 가거든요. 이 단샷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O가 이 중간중간에 지금 일렬로 공유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산소거든요, 산소. 산소인데, 보시면은, 제가 크게 좀 표현해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점점점. 원자 수비가 SI랑 O가 1대 3이래. 그러니까 왜 1대 3이냐고. 요거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구조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얘 끝에 있는 지금 친구는 산소를 하나만 공유했겠지만 사실 걔는 일반적인 친구는 아니죠. 사실은 중간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친구들일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삼각형처럼 표시한 게 이제 규산염 삼연체 하나거든요. 산소를 2개를 공유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에다 표현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요. 점점점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 위아래는 그냥 산소 이렇게 있을 거고 얘를 옆에 있는 규소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요. 그냥 답을 알려드리면 절반을 쪼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0.5개씩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람은 쪼갤 수 없겠지만 산소 계산하는 건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0.5개씩 얻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0.5개씩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 1대 3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4 마이너스 0.5 곱하기 2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대 3이 나오죠. 왜 한 거예요, 선생님 이게? 1열로 됐다고 이게. 1열로 될 때 산소를 2개씩 공유하기 때문에 0.5가 곱하기 2배 돼서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복사슬도 한번 해보죠.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얘를 보시면 산소를 3개를 공유해요. 왜? 얘 지금 복사슬이란 건 2줄짜리거든, 2줄짜리. 근데 아래 애하고도 산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는 3개를 공유했죠. 그러면 자식을 0.5개씩 나눠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개라는 거예요. 요 3개짜리 삼각형은. 반면에 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 친구는 2개만 공유했거든요. 그럼 0.5개 자식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몇 대 몇 비율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죠. 보시면 번갈아 이제 가기 때문에 얘가 1대 1 비율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 4대 11이란 건요. 사실은 1대 4 마이너스 여기에 1대 1이니까 절반하면 1.25죠. 그래서 마이너스 1.25를 하시면 이게 4대 11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뭐 계산하는 거 알아야 되나요? 사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야 이 구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요 판상이 2대 5라는 것도 사실 1대 2분의 5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뭐 1대 2는 뭐 너무 당연하게 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산소 4개가 모든 규소랑 다 결합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대 4 마이너스 0.5 곱하기 4 해서 1대 2다. 이거 아시는 거고요. 과정은 그냥 한번 흘려 들으시고 결과를 외우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구조랑 숫자까지 잘 외우셨는데 사실 문제에서는 이 구조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이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광물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짓 하고 싶진 않은데 막 그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를 전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공유하는 산소 수가 증가를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이 표를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감람석이잖아요. 막 감독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냥 저는 어떻게 외우는 게 더 좋은 것 같냐면 얘가 진짜 제가 문제 많이 풀었을 때 진짜 헷갈리는 게 감이 있고 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이제 각이 첫 번째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이 첫 번째 있어요. 감이 첫 번째 있고 전 복각 이렇게 외웠거든요. 각
각이 이 세 번째 있어, 세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복사슬인 거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막 모음을 이거 따가지고 외우려고 했는데 둘 다 기억이야. 독립형 복사슬. 이거 왜 안 되고 감이 첫 번째고요. 각이 세 번째라는 그거 아시면 돼요. 그거 알면은 나머지는 전혀 헷갈리지 않다. 자, 두 번째 휘석은 너무 외우기 쉽죠. 그냥 뭔가 얘가 단사슬이다 그냥 한 번 외우면 끝나는데 감이랑 각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시면 될 거고 흑음모는 제가 그냥 성의 없이 싹 넘겼는데 사실 너무 외우기 쉬워서 그래요. 이 흑음모는 딱 봐도 그냥 판같이 생겼어. 판같이 생겼고 요 하나가 모든 규산연 3연체가 산소 3개씩 결합한 그냥 되게 좀 공평한 구조거든요. 그냥 흑음모다, 한상이다 외우시면 되고요. 통합과학에서는 흑음모로만 나오지만 지구과학 기출을 풀다 보면 백운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흑음모다 생각하면 돼요. 문제 푸는데 전혀 지나갔고 특이한 거는 석영이랑 장석이 있는데 둘이 구조가 되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이름이 뭐가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석영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식이 순수하게 SiO2 이렇게 가지고요. 장석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랑 전부 결합을 하면서도 뭔가 양이온이 끼어들어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두신 거고 나오는 건 석영이 많이 나와요. 가장 특이하기 때문에 둘 다 망상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감이 첫 번째라고. 첫 번째 뭐야? 독립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사슬 휘석. 이건 너무 쉬워. 세 번째 각이라고. 각 됐죠? 복사슬 각. 요거 외우시면 되고 흑음모는 너무 이제 착해서 그냥 됐다. 마지막에 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석영이랑 장석이 있다. 석영이 좀 투명한 순수한 SiO2다. 자, 이거 아시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게 되면 이 표가 이제 얼마 안 남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쪼개짐, 깨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풀에 섰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라지는지, 깨지는지, 쪼개지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착하게 제시가 돼 있는 게 깨진다는 거는 항상 양극단에만 있어요. 보면은 이렇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전부 쪼개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인 감람석은 깨지고요. 망상 끝에 있는 애 중에 석영, 특이하다 했죠. 석영도 깨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쪼개지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이러면. 그 다음에 장석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뭐 몇 방향 쪼개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복잡해서 쪼개짐이라고만 아시면 되는 수준이고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왜냐면 쪼개짐을 낼 만한 친구들이 가운데 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면은 휘석, 각섬석, 흑음모 이렇게 있거든요. 몇 방향이냐라고 보셨을 때 제일 착한 애가 누구나 있어? 흑음모라 했죠. 얘만 한 방향이고요. 나머지 뭔가 한 줄, 두 줄로 된 애들은 전부 두 방향 쪼개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흑음모만 한 방향 쪼개짐이다. 요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표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지각 구성 물질이라고 했지만 사실 규산형 광물의 구조인 요 파트가 이 표 하나만 외우면 사실 다 정리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 살펴볼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퍼즐만 맞추는 거다.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 기출문제고 이제 지구과학 기출문제예요. 자, 보시면 여기 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벌써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오늘 당장 배우고 풀면은 좋아 감람석이 독립형 이거 아는데 한 달 뒤에 얘 다시 보면은 헷갈려. 이름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감이 항상 첫 번째라는 걸 아시는 거 중요하고 첫 번째가 뭐라 했어? 독립형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감람석이 A 독립형 구조다라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줄짜리가 이제 뭐죠? 복사슬이기 때문에 이제 각섬석이다. 요거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착한 애. 흑음모, 판상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백운모로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SI랑 O원자수 B 요거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몇 대 몇으로 외웠죠. 뭐 1대 4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다. 요거 하시면 되고 요 C 같은 경우에는요. 0.4라고 했죠. 0.4가 5분의 2니까 사실 2대 5구나. 이거 외운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슬은 얼마였죠? 되게 뭐 복잡했던 것 같은데 너는 4대 11이고 11분의 4야. 자, 이거를 외워도 되겠지만
이 문제의 의도 자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지잖아요. 공유 산소수. 얘가 많아지면 물질 자체에 있는 산소수는 준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게 많아지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원래 갖고 있는 산소는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SI랑 O 비율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O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전체적으로는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요 줄에 있는 수치를 11분의 4를 외우지 않더라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율이 커진다라고 아시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 쪼개짐 있잖아요. 쪼개짐. 쪼개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깨지는 게 더 중요하고요. 양극단에 있다라고 했어요.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이기 때문에 극단이죠. 깨지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오가 되셔야 돼요. 없음. 이제 복사슬이랑 이제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쪼개짐인데 몇 방향인지도 아셔야 된다 했죠. 자, 2, 1. 둘째 뭐죠? 자, 복사슬 1 아니죠. 자,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 두 방향이고요. 가장 착한 판상 구조가 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0.45보다 작다라고 하셨는데 0.4보다 작죠. 그러니까 외워서 풀어도 되지만 그냥 대소관계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니은은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죠. 그 다음에 디귿. ABC는 산화 광물이다.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범위는 아니거든요. 이거 지구과학 2라서 산화 광물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냐면요. Fe2O3 같은 금속이 결합한 광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규산염 광물을 배우고 있잖아요. 선생님, 규산염 광물도 그거 뭐 철이나 마그네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산소랑만 결합하는 이 산화 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랑 다른 거여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 답은 기억이 되겠죠. 되게 중요하고 그냥 심플한 문제였어요. 다음도 좀 비슷한 형태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기에 깔끔할 겁니다. 자, 표는 규산염 광물 ABC 뭐 나왔는데 이번엔 뭐죠? 구조를 이제 안 주고 항상 이름을 줘요, 이름. 그래도 뭔지 다 아실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보시면 사슬이 하나만 있다. 뭐다? 단사슬이다. 단사슬이면 우리 외우기 쉽다고 했죠. 휘석이죠, 휘석. 판이면 흑은모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뭉탱이 같이 있는 애가 이제 석영, 장석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석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자수 비율 같은 경우에 휘석이다, 단사슬 얼마였죠? 1대3인 거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흑은모도 뭐 여기서 주지는 않았지만 2대5다. 자, 이거 하시면 되고요. 1대2 좋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억은 2대5이다. 그러니까 얘로 낚시하는 거라고. 뭔가 그럴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2대5가 아니라 1대3이다. B. 흑은모의 SiO2 삼연체 결합 구조는 판상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맞는 거죠. 이유탄, SiO2 삼연체끼리의 공유 산소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 산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유 산소수는 C가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답은 니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규산염 광물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명체 구성물질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배우기로 한 거 이제 단백질 있고요. 그 다음에 핵산 이렇게 있었고 제가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게 탄수화물이랑 지질도 살짝 살펴볼 거고요. 기출문제에 의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살짝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생명체 구성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단백질이나 핵산을 이제 주되게 오늘 강의를 하겠지만 살짝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백질,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산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사실 팔려면은 엄청 많이 팔 수 있거든요. 생명과학 원에서 나오는 막 뭐 셀룰로스, 뭐 갈락토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네 번째 지질 이렇게 있습니다.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단백질 있잖아요. 다시 구성 원소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했어? 촌스 막 이랬잖아. 촌스 이렇게 있고요. 핵산 같은 경우에는 촌피다 뭐 이렇게 했어요. 탄수화물은 뭘까? 탄수화물은 그냥 CH5고요.
그다음 지질은 CH5예요. 그냥 이러고 끝나요. 뭐 여담으로 인지질은 요 CH5에다 P가 뭐 붙는다 이런 거 있지만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CH5다라는 게 중요하죠. 왜? 생명체는 산탄수, 그래서 CH5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될 건요. 얘네가 탄소가 있잖아요, 탄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통합과학에 오면서 좀 나오는 화학 용어가 탄소 화합물이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탄소 화합물이라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살짝 화학으로 넘어와서 이걸 낚이진 않겠지만 혹시 몰라서 탄소 화합물이다 하면요. 자, CaO 이런 거 있어요. 얘 탄소 화합물일까요? 아니죠. 이게 탄소 화합물이다 볼 때 알파벳 C가 있다고 탄소 화합물 고르면 안 되고요. 원소 기호로 탄소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칼슘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NaCl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C가 있다. 이래도 탄소화물 아니에요. 그래서 Cl이다. 이런 거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화물을 언급할 게 이 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화물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에너지원. 이거는 이제 생명과학 파트인데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는 요 네 가지 중에 뭐다? 라고 보시면 탄단지 있잖아요. 그냥 우리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핵산 빼고 나머지예요.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원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요거 세 가지다 라는 거 아시면 중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이제 에너지원까지 해서 화학이랑 생명과학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그냥 네 가지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랑 핵산을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단백질부터 한번 보죠. 얘는 기본 단위체가 상식적이지만 아미노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은요. 그래. 아미노산 뭐 20종류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진짜 하기 싫은데 요 단원에서만 구조를 좀 그려 드릴게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R 뭐 이렇게 있고 H 뭐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요. 얘는 아미노기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COOH는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뭐 옛날엔 카르복실기 이랬지만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알라고 아미노기랑 카복실기 이렇게 있고 요 보시면 R이라고 있어. 선생님 원소 R이 뭐예요? 얘는 원소가 아니라 작용기라고 해서요. 작용기. 이 자리만 계속 바꿔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라 막 뭉태기, 막 엄청 큰 어떤 구조가 여기 R 자리에 오는 거라고. 그래서 작용기라고 해서 이게 이 작용기가 20종류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20종류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20종류는 우리 코돈 단어 있잖아요. 코돈. 코돈표 막 봤었죠, 우리.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고 그냥 구조는 이렇다라고 아시면 되고 오늘 공부하는 그 단원의 제목이 이제 구조의 규칙성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살짝만 맛보기를 보면요. 얘를 살짝 지워가지고 이렇게 있죠. 아미노산 이렇게 있는데 옆에 제가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얘도 아미노기잖아. 아미노기면 얘 있죠. 얘. 카복실기의 OH랑 요 아미노기의 H 있잖아요. 얘가 서로 붙으면 OH, H 합치면 뭐예요? H2O죠. 그래서 H2O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요. 물 빠진다고. 탈수. 세탁기, 건조기 탈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요. 얘가 이제 빠지면 어떤 구조가 되냐? 이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알면은 그냥 한 번만 이해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옆에 이제 똑같이 이어져 있는 거죠. 이 옆에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C랑 N이랑 요 결합한 이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발생을 해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연결된 아미노산을 우린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낚시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 수는 아미노산 수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방금 제가 아미노산 2개 해놓고 펩타이드 결합 하나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두 아미노산 사이에 하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미노산 총수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단백질은 다 공부를 하신 거고요. 여담으로 이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이 원래 아미노산에서요. 방금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났죠.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폴리펩타이드다. 자, 이 얘기했죠. 선생님,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폴리펩타이드 자체가 단백질은 아니고 폴리펩타이드가 가공됩니다. 구조적으로 막 접히고 막 휘고 막 이러거든요. 가공이 되면은 우린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개념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단백질이고 단백질만 있는 문제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산까지 같이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핵산도 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핵산이고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라고 보시면 이건 뉴클레오타이드다. 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다 있는데 핵산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아니라 DNA랑 RNA가 둘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도 DNA 버전과 RNA 버전을 좀 나눠서 비교하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하나는 H고요. 하나는 OH예요. 이게 뭐냐면요. 산소가 얘는 없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디옥시라이보스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얘는 산소가 있죠. 그래서 옥시라이보스 그게 아니라 그냥 라이보스다.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디옥시라는 게 디옥시다 해서 이 디옥시가 DNA예요. 그러니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이 이 디옥시라이보스고요. 요 라이보스가 RNA를 구성하는 당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하여간 둘 다 당이에요, 당. 라는 것까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뭔가 가지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탄소인데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고 하여간 나와서 제가 피 동그라미 치는 요게 인산이에요, 인산. 인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H3PO4다 뭐 이렇게 해서 H가 있다. 그냥 이 정도 아시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옆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요, 염기거든요, 염기. 염기인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을 거긴 해요. 자, DNA 같은 경우에는요, ATGC다. 자, 이거 그냥 아시는 거죠.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 AGC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RNA는 T가 아니라 U다. 자, 이것도 그냥 아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염기가 지금 ATGC, U, 다섯 종류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다섯 종류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죠. 8가지가 맞는 거고요. 왜? 라고 물으신다면 요 디옥시라이보스 당에 대해서 4가지 있고 라이보스 당에 대해서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8가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아셔도 이제 다 끝나겠지만 여담을 한 번만 더 펼쳐보면요. 아미노산도 어떻게 결합하는지 얘기했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끼리도 어떻게 결합하는지 한번 얘기해야지.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따 쳐봅시다. 사실은 뉴클레오타이드 DNA든 RNA든
요 자리에는 OH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 얘도 OH가 있을 거고요. 아, 이거 지금 다 생략한 거예요. 여기 막 인산 있다. 자, 여기도 인산 있죠. 염기 있고. 자, 여기까지 아시죠? 근데 인산에 제가 뭐가 있다 했어요? 수소가 있다 했죠. H3PO4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소랑 OH랑 또 결합을 해. 그럼 뭐가 나와? 물이 나와요. 선생님, 얘는, 그쵸. 얘도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앞에 펩타이드 결합처럼 얘 결합, 뭐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하여간 물이 빠진다. 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서 뭐라 하냐? 얘가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내려오시게 되고, 이게 당, 인산, 골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이해는 전부 하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단백질이랑 핵산이랑 혹은 뭐 나중에 탄수화물 지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런 구조적인 차이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B킬러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표 하나만 살펴보고요.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기 전에 살짝만 이제 건드려 보는 건데, 단백질이요, 단백질? 단백질이 중요해가지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 중에 되게 많은 기능을 해요. 요 케라틴, 뭐, 머리카락, 손톱,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를 구성한다든가, 콜라겐, 뭐 연골 힘줄, 뭐, 이런 거. 그냥, 단백질이네,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틴과 마이오신, 근육, 단백질, 헬스, 뭐, 이런 얘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요. 효소가 단백질이라는 거 좀 아시면 되겠죠. 막 효소 배울 때 우리 막 변성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단백질이다. 호르몬이 단백질이다. 이거 아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스테로이드는 걔는 따르고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고,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폴리펩타이드가 막 접혀서 가공된다의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아시면 되겠고, 항체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 마지막 단원에 막 항체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감염병 하면서 걔를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이다. 여기서 오늘 한번 띄우고 갈게요. 그래서 이 표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기출문제인데, 자,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거 그냥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되죠. 얘가 DNA이고, 얘가 단백질이다. 자, 이거 아시면 간은 DNA가 맞으니까 기억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의 기본 단위. 단백질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자, 요거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와 나의 구성 원소에 모두 탄소가 포함된다. 이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탄소화합물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우리는 화학과학이니까 탄소화합물이다라는 용어가 나와도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자, 요거 염두에 두시고, 자,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요 문제인데 제가 우려하는 게 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익숙해지면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맨 처음 6평 시험 같은 데를 맞닥뜨렸는데 이 문제 봤어. 여기서 좀 헤매면 뒤에 이제 킬러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팁을 살짝만 알려드리려고 꺼내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셀룰로스 있거든요. 셀룰로스가 그냥 탄수화물이다.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제 조건으로 알고 갑시다. 자, 특징 기억에서 디귿, A, B, C 막 이렇게 매칭한 게 나오는데 중간에 막 물음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무작정 덤벼 드는 게 아니라요. 이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뭔 얘기냐?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했거든요. 얘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체에 있는 거는 CHO 다 있죠.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니까 전부 다 해당될 겁니다. 따라서 이 특징에 해당하는 요 줄 있죠. 요 줄에는 X가 있으면 안 돼요. 기억 디귿 X 있죠. 따라서 얘 니은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치졸한데 사실 너무 당연한 스킬이라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염색체 구성 성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계속 나왔죠. 그 다음에 DNA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냐 디귿이냐 봤는데
요 두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X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만 봐서는 또 모를 것 같아. 그런 얘기고,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얘는 오로지 단백질밖에 없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봤더니 탄수화물, 단백질 다 해당되니까 단백질은 사실 모든 특징에 대해서 O겠구나 라고 아시고, 이렇게 가로로 한번 설명해봤더니 A랑 B는 X가 각각 있기 때문에 C가 단백질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가 O라는 걸 아셨고요. 그럼 넘어오셔서 염색체 구성 성분이다라고 봤을 때 이 특징은 O가 두 개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펩타이드는 O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미 두 개야. 그러면 네가 디귿이구나 라고 또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남은 게 기억이기 때문에 얘가 X가 되신다 라고 보시면 요 단백질로 이제 풀었고, DNA 같은 경우도 니은과 디귿 특징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O이기 때문에 얘만 해당되죠. 따라서 B가 DNA고 남은 A가 셀룰로스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고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이다가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게 되시겠고요. 니은 A의 기본 단위 A가 뭐예요? 셀룰로스, 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이죠. 따라서 아닌데, 선생님 그럼 셀룰로스는 뭐예요? 이게 토목과학에서 외울 필요 없는데요. 셀룰로스는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이제 포도당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B 같은 경우에 이제 B는 DNA인데 탄수화물에 속한다가 아니라 헥산이다 라고 보셔서 답은 기억만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생명체 이제 구성 단위의 구조 한번 살펴봤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어요. 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